네, 계속해서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병묵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고요. 승재현 형사본부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뭐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신촌에서 한 모녀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죠. 뭐 생활고 문제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좀 정황을 좀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먼저 국가가 이런 사태를 아직도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같이 뭐 국가기관의 한 사람으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국민 여러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뭐 리포트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이제 그 사망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. 예.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안 내다 보니까 좀 찾아갔는 것 같습니다. 찾아가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사망한 그 사실이 이제 발견되게 되었고, 전기료는 5개월 정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. 통신료도 5개월 내지 못했고, 예. 그다음 건강보험료 14개월치를 내지 못했다면 사실상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이 정도면 위기 과정이라고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좀 이렇게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분명히 남는 예.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지자체에서는 이미 해당 모녀의 보험료 체납, 단전과 단수 등을 미뤄서 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왜 막지 못했을까요? 사실은 수원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. 네. 그때 이후에 정부에서 사실 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. 그래서 뭐 이 추적 시스템 같은 걸 활성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녀를 찾아내지 못한 거에는 또 하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. 바로 그런 거죠. 작년에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지금 현재의 이 장소, 서대문구 이 장소로 이사를 온 거예요.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광진구는 광진구대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서대문구는 전입신고를 안 했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가가 또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묘하게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 한 것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재 파악이 잘 안 된 거죠. 예.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. 그래서 이 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대책도 여기에는 미치지가 못한 거예요.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. 아예 그 존재 자체가 확인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.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대책을 세운다면 예. 이런 경우까지를 정말 촘촘히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최병명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여러 가지로 마련했지만 지금 언급하신 이런 전입 관련해서 좀 미비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마련하는 위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네. 정부에서는 34개 위기의 어떤 그 조건을 만드는 걸 44개로 이제 확대를 하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가면서 전입신고를 안 하면 그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요. 다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듯이 5개월치 전기세 미납이라는 게 그 주소로 갔잖아요. 그리고 통신비도 그 주소로 지금 이사 간 지역에 서대문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. 휴대폰이라든가 어떤 전기세 같은 게 밀렸으면 그거를 통해서 어디에 위기 과정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. 그리고 그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. 여기서 꼭 제가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로 정보를 확인 잘한다 할지라도 네. 현장에 아날로그로 그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확인 안 되면 절대로 이 지원 대책은 이제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. 반드시 인력을 좀 정원을 해줘야 된다. 현장에 찾아가서 그런 위기 과정에 예. 직접 가서 얼마만큼 위기가 있는지를 현장 공무원들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반드시 현장에 그 위기 과정을 찾아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인력 정원도 함께 국회와 정부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이들의 부모인 40대 부부 또 같은 빌라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예.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? 이 사건도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고등학생이었어요.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이제 전화해 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서 담임선생님이 그 집에 찾아갑니다. 찾아가니 그 형제 둘은 이미 사망하고 있었고 예. 부모님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. 그래서 경찰에게 그다음에 119에게 합동으로 좀 출동해 달라 예.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
바깥에서 외부에 침입했던 사정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예. 하니 이 사건도 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부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다시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막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까 우리가 좀 토론을 했던 그 신촌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좀 수령을 하고 있은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아직 생활고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에 단정 짓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당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.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건 좀 저희들 중립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게 국가기관도 왔다 갔다 해요. 뭔가 하면 경찰이 제일 처음에 이 사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니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청합니다. 네. 보안 수사를 요청하니까 보안 수사를 했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요. 그러니까 불기소로 다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. 그래서 검찰이 불기소로 이 사건을 내려보내니까 피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. 그 네네. 불기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지금 올라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예. 뭐 전반적인 어떤 신체의 부적절한 접촉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그 오영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뭐 그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손을 잡은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점에서 무엇이 이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또 아프게 했는 것이 정말 강제 추행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기타 등등을 좀 살펴봐야 된다. 다만 어떠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사건이 2017년이거든요. 예. 5년 전이에요. 근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오영수 씨도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영수 씨는 지금 뭐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겁니다. 그냥 호숫가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았을 뿐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. 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중간에 사과를 오영수 씨가 그 이 피해자한테 했다고 해요. 근데 그 사과했던 것도 사과하면은 문제 삼지 않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본인이 사과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강제추행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사과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양쪽의 주장, 아까 뭐 중립적 얘기를 하셨는데 네. 사실은 이것도 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뭐 재수사했다가 막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. 이게 저희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양쪽의 입장이 대립적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어느 한쪽이 지금 뭐 강제추행 혐의라고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오영수 씨 측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죠. 얘기를 하고 있기 예.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판결을 받아보지 않으면 네.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단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재판이 나와봐야 되는데 이미 오영수 씨는 출연도 안 되고 지금 뭐 광고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면서요.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영수 씨가 이 사건이 지나기 전까지 직접 혼자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그냥 오영수 씨가 확인하고 안 했을 수가 있어요. 러브레터라는 어떤 공연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출연을 안 하겠다고 했는 게 당사자가 직접 안 하겠다고 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출연을 금지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. 러브레터를 안 하게 되고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그 광고를 했는데 이미 그건 기간이 끝났는데 예.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 뒤에 있는 송출을 하지 않았다. 그리고 뭐 훈장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. 예. 그것도 문체부에서는 이 사건이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. 부실 수사와 연루됐다로 비판을 받아온 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입니다. 준장입니다. 대령으로 한 계급이 강등이 됐어요. 이거 초유의 일인데 이 징계 이유가 뭐라고 나오나요? 뭐 지금 이제 뭐 전익수 이제 전 그 준장 그러면 대령으로 예. 강등이 됐으니까요. 네. 혹시 이해람 그 이해람 중사가 굉장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군이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들어왔고 예. 그 의혹이 들어오는 최상위의 어떤 그 지휘 감독을 하는 그 대상자가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전익수 이제 전 이제 준장이었는데요. 예.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직무유기죄는 적용 안 했습니다. 분명히 그 사이에 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살폈고 여러 가지 살폈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적극적으로 전화했던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예. 유족과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강등하지 않고 즉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해서 군 인사법에 따르면 네네. 파면 해임 다음에 강등입니다. 그래서 지금 준장에서
대령으로 강등되었고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제거하신 부분이라서 아마 항고 절차를 거친다 할지라도 예. 이 부분이 잘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예. 과거에도 이렇게 강등하는 경우가 있었나요? 하다 장군을 아주 그 사실 대령과 그 준장이라고 하면 그게 뭐 1, 2계급 차이가 아닙니다.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뭐 간격이 크다. 이제 위상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. 네네네. 과거에 이런 사례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라든가 뭐 그런 데는 있었어요. 있었고 이제 1979년에 정승화 대장이었죠. 아, 그렇죠. 그런데 이제 12.12 군사 반란, 네. 뭐 군사 쿠데타 때문에 이제 이등병으로 강등이 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예. 1988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이런 식의 강등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최초의 사례고요. 네네. 이게 이제 징계로서 강등이 된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전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항고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. 만약에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냥 대령으로 전역을 해야 되는 그러네요. 거예요.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. 지금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강등이 된 게 바로 조치가 되는 거죠. 네네. 그럼 그 행정명령입니다. 바로 지금 대령입니다. 그럼 그 항고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나요? 어떻게 봐야 되나요? 항고를 하는 게 사실 예. 이렇게 대통령께 제가를 하셨고 네. 그 항공위원회에 전부 다 별세계 중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. 과연 그 중장이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강등이라는 게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지 않을까. 그래서 만약에 전익수 이제 대령의 측에서는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지 않을까. 그래서 뭐 그 두 가지는 뭐 저는 그 전익수 대령 측의 네. 판단이니까요. 저희들은 좀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사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